아니,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부딪힐 것 같지는 않다. 솔직히 그 질문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누나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겠군요. 내 동생의 약혼자를 비난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누나로서 실패한 것이다. 나는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느꼈던 불쾌한 감정을 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퇴근 후 역에서 휠체어를 타고 평소의 경로를 탐색하던 중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외모가 좋지 않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답답했어요.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여동생의 약혼자가 실제로 이런 남자였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것은 사실이었다네. 동생의 인간 약혼자를 찾은 사람은 바로 나다. 내 여동생이 약혼자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많이 아팠을 텐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걷지 마세요. 귀찮은데. 남자가 침을 뱉으며 노골적으로 웃는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내 여동생이 너 같은 남자를 사랑하게 둘 수는 없어. 그녀와 헤어지세요. 나쁜 남자들에 둘러싸여 심장이 쿵쾅대고 있어. 이봐요. 사회의 밑바닥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내 여동생은 이미 나한테 미쳤어. 곧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부끄럽고 눈에 거슬리네요. 글쎄. 나도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서로운 일이 되어 어딘가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나는 크게 웃으며 떠나는 남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누나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빨리 말해야 해요. 움직이려는 순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선가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제 이름은 나오코이고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비록 다리에 장애가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수준의 대학에 진학하고 인류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나는 3살처럼 공부한다. 나는 3살처럼 공부한다. 나는 3살 때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갇힌 저와는 달리 제 여동생은 자유분방하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나도 언니에게 많이 가르쳐줬고 우리는 아주 가까운 자매였다. 언니, 같이 나가자.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면 귀찮아. 왜 그런 말을 해요? 언니랑 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에도 결코 나쁜 표정을 짓지 않았고 항상 나를 데려가서 함께 놀아주었다. 나한테 줬어.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언니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생활을 즐기던 여동생이 5년 만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로쿠즈는 부모님 집에 얼굴도 내밀지 않고 부모님과도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자유분방한 여동생이다. 내 여동생이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다는 게 놀랍지만 그에게도 약혼자가 있다. 나는 그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부모님도 저도 놀랐습니다. 나는 여동생이 약혼자를 찾았다는 사실에 놀랐고 기뻤습니다. 이 부모님도 행복해 보여요. 나는 하고 있다. 누나,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내 약혼자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나오코예요. 제 여동생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밝은 모습의 약혼녀는 나와 부모님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다녔다. 나는 분명하게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다. 그 사람은 좀 소름 끼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은 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초밥을 배달시켜줬어요. 어서 미먹자 술 마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같이 맥주 한 잔 어때요? 아버지는 약혼자에게 술을 따르고 계십니다. 여동생의 귀국과 갑작스런 약혼자의 등장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하지만 부모님은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시면서도 여전히 언니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약속은 불친절해요. 여동생이 우리가 어떻게 모였는지,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소한 이야기를 하던 중 나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고용주로부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한 시선을 느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휠체어입니다. 그는 대화 사이에 나를 쳐다본다. 수녀님, 휠체어를 타시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나요? 걷어차는 것 같지 않나요? 대부분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정은 안 나오나요?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고 결혼하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언니의 지혜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말을 걸었다. 야, 너희 둘은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 저는 밖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위험하다고 느낄 때면 항상 부모님 중 한 분에게 갑니다. 전화를 연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오디오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당신 말이 맞아요. 다 들었어요. 거기 있었나요? 나는 몰랐는데 아무래도 내 여동생이 방금 부모님 집에 놀러 온 것 같았다. 내 약혼자와 나 사이의 대화는 내 여동생에게 투명했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내 여동생이 죽은 건 나 때문이야.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분노는 더욱 타올랐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오자 언니는 눈물을 흘리는 얼굴로 곧바로 나에게 달려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남자일 줄은 몰랐어. 나 때문에 언니가 나한테 달라붙어 어깨를 흔들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야.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여동생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 이대로 놔둬도 돼요. 그렇게 말하며 언니는 눈물을 닦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나를 생각하고 있다. 소중한 동생을 이렇게 슬프고 아프게 만드는 동생의 약혼자가 미웠어요. 그날부터 언니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 여동생은 먼저 약혼자의 부모에게 자신이 큰 소리로 읽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실망했고 깊이 사과했다. 언니에게 직접 사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난 아니라고 했어. 내 잘못이야. 그는 우리를 돕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참석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에게 오디오를 들려주면서 결혼식이 취소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자매님,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누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것이고 여동생은 참석할 예정인 분들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나는 사과하고 결혼식이 연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말하는 정말 불행한 남자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당일 약혼자가 결혼식장에 도착하면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 결혼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내 여동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왜 거기에는 아무도 없나요? 무슨 일이야? 치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무너진 약혼자는 분노하여 미쳐버립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여자. 내 여동생의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했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동생은 당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동생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 약혼자가 반쯤 울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을 떠올리며 정말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둘 다 웃으며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그런 끔찍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고 그 말은 제 여동생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각됐음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 여동생이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그 남자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역시 누나가 최고고 나도 최고다. 우리는 서로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또 웃었다. 내 전 약혼자는 아마 직장에 계속 있기가 힘들어 직장을 그만둘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연인을 잃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당신은 내 소중한 여동생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남자친구랑 내가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동생은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도 나날이 원래의 건강을 되찾고 있어요. 내 여동생은 밝고 활동적이며 성격이 정말 좋은 여자이다. 그 사람은 곧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고 확신해요. 햇살 가득한 여동생을 볼 수 있는 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결혼식 당일. 신랑의 어머니 다이스케는 작업복을 입은 어머니가 대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맹렬히 소리쳤다. 그것은 왜 오세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지루해요. 어떻게 감히 더러운 옷을 입고 오나요? 안녕 다이스케.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불쌍한 엄마라고 불렀나요?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한테 허락할 생각이야. 다이스케는 짜증이 난 듯 혀를 차며 더러운 것을 보는 듯 어머니를 노려본다. 나는 다이스케의 말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크게 웃었을 것이다. 다이스케가 너무 멍청한 걸 보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고 우리는 이제 즐거운 쇼를 하려고 합니다. 연회가 시작된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화장품 회사의 뷰티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싱글 친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라사오리 가족은 어렸을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 카나에는 여자뿐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록 호화로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갈 수 있었다. 엄마가 최대한 편히 쉬셨으면 해서 취직 후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명절에는 인기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온천 여행도 갔어요. 나는 직장에서 다양한 고객을 대하는 일이나 대인관계 등 직장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차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하면 기쁘고 립이나 치크 컬러도 귀여운 걸 좋아해요. 온갖 화장품에 둘러싸여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객이 우리 화장품을 선택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내 약혼자는 할 말을 잃은 것 같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여동생은 내가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에 전화를 걸어 놓았다. 길어버린 내 여동생은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나는 당신보다 5배 이상을 벌어요. 내 잘못이니까 무시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지 못한 채 끔찍한 말을 하는 건 맨날 무서운 말만 해. 사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시상식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무엇. 나는 또한 당신의 부모님에게 녹음된 오디오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호차를 타실 예정이셨던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3호차에 탄 사람들 중에는 귀사 출신도 있었습니다. 본성이 드러나면 앞으로 작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심지어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바치고 어머니와 함께 쉬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바보였고 사랑은 한동안 바보였다. 소위 일은 연인과 같다. 그런데 제가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주변에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날은 직장 후배의 결혼식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고토부키 타이샤 신사에 갔던 후배가 실로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멋진 커플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다. 애프터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잠옷차림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안녕, 나호코. 돌아온 걸 환영해. 결혼식은 어땠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도 아름다웠어요.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호코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나요? 내 엄마가 보기 흉하니까 결혼식에 오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 시어머니야.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게 내가 들었던 거야.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입이 열렸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내가 다이스케를 초대한 날 어머니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계셨다. 그것은 그녀는 장식이 많이 달린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액세서리를 입지 않고 심플한 옷을 입었다. 기능성 의류입니다.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촌스럽지도 않아요. 그랬어야 했어. 게다가 집도 가난하고 음식도 소박한 편이다. 나오코는 아름답고 스타일리시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네요. 결혼 후에는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도 있던 것 같은데 나는 놀라움과 슬픔에 말문이 막혔다. 제가 뷰티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나는 그것에 대해 조심했다. 다이스케도 내 취향이 좋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소카 좋아하는 유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오코는 나오코이기도 하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대개 자제할 것이다. 이런 초라한 엄마를 결혼식에 데려가다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친절하게 대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죠. 다이스케는 침을 뱉으면서 커튼을 준비한다.
이런 기혼 여성은 처음 봤습니다. 고함이 부족하다는 듯 다이스케가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대기실의 문이 쾅 닫혔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위풍당당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성별. 다이스케는 남자들을 보자마자 헐떡이며 환한 목소리를 참았다.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이스케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었다. 어려서부터 저를 싱글녀로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라. 오코는 뷰티클럽 회원 시절부터 쌓은 기술을 활용해 어머니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시키고 싶어한다. 그것은 행복한 장난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선배는 다이스케를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장난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다이스케 씨가 뭐든? 말이 복도에 쏟아졌습니다. 다 거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다이스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통령들을 바라본다. 대통령은 고개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것을 모두 보았다. 움직임을 멈춘 다이스케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다. 다이스케는 귀끝부터 목까지 붉어졌다. 그는 강렬한 분노가 담긴 눈으로 선배를 노려보았다. 뭐 하세요? 농담이에요. 진정하세요. 농담하는 건가요? 당신 것입니다. 다이스케는 사장의 환한 목소리에 놀라서 어깨를 흔들고 입을 다물었다.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내 의도가 아니야. 그녀는 당신이 초라한 것이 걱정되어 전임자로부터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강화회사에 물었습니다. 대통령이에요. 여기요. 다이스케는 어머니를 힘차게 바라보고 있다. 사장 말대로 어머니는 보강회사 사장이셨다. 지역적으로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일정 규모의 기업,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공공시설이다. 전제와 녹색 커튼의 대부분은 어머니 회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일을 하면 엄마가 현장에 자주 계시다 보니 움직이기도 편하고 더러워지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편안한 작업복을 입어야 하며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검소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상황을 이해한 다이스케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대통령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보기 흉한 대통령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릅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해요. 대통령은 다이스케에게 앉아서 도계자하도록 강요한다. 다이스케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다시 대기실의 문이 열렸다. 나는 들어왔다. 다이스케의 부모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선배가 카메라를 계속 돌리는 동안 다이스케의 변명은 모두 청중에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생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다이스케의 부모는 당황해서 달려드는 것 같았다. 대통령님과 윗분들은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모여서 어머니께 무릎을 꿇는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되었나요? 다이스케는 안 돼라고 소리치며 식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현장에서 그 영상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있던 후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다이스케의 얼굴과 욕설이 대기실에서 선명하게 포착되어 회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촬영된 순간 다이스케의 회사 사람들이 동요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들이 대기실에 돌입해 변명과 변명을 늘어놓는 뒤에도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다이스케의 상황도 흘러가고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다이스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즉시 떠났고 그의 친척들은 우울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학부모들은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필사적으로 절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문제의 인물은 식장에서 도망쳐 나온 뒤 자세를 높이 들고 달리던 중 수상한 인물에게 발견됐다. 분명히 그는 인간으로서 경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고립돼 자진 퇴사를 결정한 다이스케가 이제 약혼을 파기했다. 의사 수임료와 결혼식장 취소 수수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결혼식 이후로 서로 인연을 끊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배의 말을 듣고 예전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뷰티클럽 회원이다. 상황은 도전적이고 재미있습니다. 다음에 또 결혼 얘기가 나오더라도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유 좋은 사람, 연인이나 좋아하는 사람, 지금은 그 사람이 거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호코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찾으면 나 걱정하지 않고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나호코의 삶이기 때문에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태평하고 예리한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일에 전념하고 휴일에도 어머니와 자주 외출한다. 나는 어머니가 이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왠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시도했다. 결혼 상담회사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장난이 대성공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믿을 수 없는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선배와 후배가 같이 밥 먹으러 나가요. 우리는 저녁 먹으러 나갈 때마다 항상 결혼식 이야기를 한다. 노인들은 남성보다 자신의 일에 더 헌신적입니다.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배. 우리는 사랑에 빠졌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결혼식을 비웃어요. 사실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은 선배였어요. 이혼 이력이 있는 선배님이 술을 마시면 그는 결혼식 중에 나를 속였고 그 결혼은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만약 결혼식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생중계로 방송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배님들의 소원을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생방송이었습니다. 마지막 후렴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상쾌해서 선배님들, 후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다 못 드릴 수가 없어요. 억지로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처럼 살아보자. 급하게 결혼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하고 나를 키워준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다.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일